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일부 방송입니다. 전은책입니다. 선거 43일전이군요. 여야 모두 아직은 순항 중으로 보이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야당은 웃는 사람이 많아지는 반면에 여당과 친여당, 군소정당 사람들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경제죠. 누가 뭐라 해도 선거 승패를 가르는 첫 번째 요인은 경제입니다. 그런데 경제 폭망도 이런 폭망이 없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대구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이곳저곳을 좀 다녔는데 서울 거리는 이제 확연히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비도 줄어들었죠.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달 새 절반 수준이 됐더군요.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 2월 1일부터 23일까지 개인 신용카드 승인액은 28조 2천억으로 1월 한 달 51조 3천억에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재택 근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휴일에도 외출을 자제하면서 돈 쓸 일이 없어진 겁니다. 저축이 늘어났다고 할까요? 근데 저축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문을 열었지만 식당이든 카페든 치킨집이든 모두 테이블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러니 휴일에 문을 닫은 가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업 받은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종업원들은 당연히 일자리를 잃고 있죠. 더 무서운 건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꼭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 외에 지갑을 닫았습니다. 백화점은 말할 것도 없이 대형마트와 심지어 편의점의 매출도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곳은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실물 경제가 침체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 나라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나라의 대표적인 중산층이었죠. 그래서 지금 전염병 사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 빈곤층과 차상위층 그리고 중산층에게도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시장이 무너지면서 더욱 중산층은 엄청난 불안감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늘리면서 부동산 투자를 막아놓았으니 자연스럽게 돈이 몰렸던 주식시장이 지금 위태로운 겁니다. 전염병이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실물경제 위축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 하는 경고를 내놓고 있죠. 가계부채 총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1600조를 훌쩍 넘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2003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 부동산 담보대출은 그냥 한국 경제의 뇌관이 아닙니다. 이 중에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높습니다. 영세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요, 아마 가계부채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800조 정도가 아마 이 자영업자들이 부채에 해당될 겁니다. 매우 높은 거죠. 아직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약간 높아진 정도이지만 지금 같은 경기 위축이 계속되면 차입금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체자가 속출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2%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금융위기는요, 과거 외부 충격으로 인한 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문자 그대로 해일 같은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이 정부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저는 이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데 걸겠습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감히 말하자면 홍 장관은 이 나라의 재정수지 계획부터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고민정 대변인 시절 청와대 대변인이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곳간에 있는 작물을 두면 썩는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건 왜일까요? 홍 장관이 정부 부채 급증의 위험성을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직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왜 GDP의 40%를 넘으면 안 되느냐 하는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이 입맛대로 반응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정책을 바꿔버렸죠. 경제수장이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관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태도를 바꾼 것인데 이걸 두고 간신이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홍 장관은 문 대통령의 말대로 움직일 줄만 알았지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를 또 하나 들까요? 집값을 잡는다면서 15억, 9억으로 편가르기를 해서 그 풍선 효과로 수도권 전반의 주택 가격까지 왜곡시켰죠. 수용성이 대표적입니다.
결국은 부동산 정책 동맥경화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제수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 장관이 지금 질곡에 빠져있는 자영업자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담을 넘어오면 그때 경제수장이 아니 이 나라 정치인들이 정신이 들 건가요? 우리 경제를 보는 외국인은 또 이미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문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내놓았다가 어느 순간 2.3%로 낮췄죠. 그러다가 지난주입니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경제 성장률을 다시 2.1%로 슬그머니 낮췄습니다. 이제 2월이 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멀지 않아 다시 낮추겠죠. 제가 장담합니다. 다시 낮출 겁니다. 한국은행 스스로 정직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 말 올해 경제 성장률은 2.0%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지지했던 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팀이 소득주도 성장이니 주 52시간제니 하는 경제를 폭망시킨 좌파적 정책과 사고를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1.5%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도 다시 낮춰야겠군요. 아마 올해 우리 경제는 1% 성장이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 0% 성장으로 갈지도 모르죠. 단 그것도 올 상반기에 이 악몽 같은 전염병 사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최근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 외국에서도 모두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샌드앤푸어스 한국 경제를 가장 잘 아는 평가기관이죠. 2.1%에서 1.6%로 0.5%를 낮췄습니다. 무디스는 2.1%에서 1.9%로 ING그룹은 2.2%에서 1.7%로 낮췄습니다. 아마 이들도 5, 6월경이면 다시 한번 낮출지 모릅니다. 아니 낮출 겁니다. 말하자면 불황은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한가롭게 북한의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바란다는 얘기를 했더군요. 사랑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결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다. 정말 왜 이러십니까? 문 대통령은 지금 환난에 빠진 국민의 고통이 무엇인지 정말 몰라서 이렇게 한가롭게 감염병과 기후변화에 남북이 공동 협력하자는 말이나 하고 있는 건가요?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잠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단합과 희망을 꺾을 수 없다. 그렇군요. 문 대통령은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이제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열렬 지지그룹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이 감염병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의미가 없어진 것 같군요. 어제 오후 5시 현재 3,736명입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 2,502명 중에서 1,661명이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확진자인데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병실이 없기 때문이죠. 병실이 없어서 자가격리 중에 사망한 숫자도 벌써 4명입니다. 명색이 문명국이라면서 일이 이렇게 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건 누구 책임인가요? 내일부터 중증 환자만 입원한다고 지금 정부가 정책을 바꾼다는데 무엇보다도 경증 환자를 치료할 임시병동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같은 의료 방치는 정말이지 국가의 수치입니다. 자, 오늘 1번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은 정치판 논평을 해드리죠. 봄은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냅시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